쿼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쿼리라는 거는 여러분 앞전에서 폼과 보고서를 했을 때요. 레코드 원본으로 무슨 무슨 쿼리를 사용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쿼리는 기존에 있는 자료, 기존에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자기가 필요한 항목만 따로 모으는 거예요. 따로 모아서 하나의 자료를 만들었고 그 자료를 우리는 쿼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쿼리를 만드실 때는 만들기라는 메뉴에 쿼리 마법사와 디자인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마법사나 디자인을 하냐면 아주 우리가 뭐 많이 만들지도 하지 않았는데 마법사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불일치 검색인데 is null이라는 명령어를 써야 되거나 크로스텝 쿼리를 만드는데 원본이 한 개일 경우에는 마법사를 하시고요. 그 외에 이 두 개가 아닌 다른 쿼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문제 1번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문제 1번은 평균 쿼리라고 나중에 쿼리 이름을 저장을 하실 거고요.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 두 개를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항목만 샥샥샥 골라내서 아래 그림처럼 네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쿼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모습은 테이블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으로 만들게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필요한 원본 테이블을 선택하시는데요. 판매와 소속 지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혹시 테이블을 더 필요하다면 여기 영역에서 오른쪽 단추 테이블 표시를 통해서 테이블을 더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잘못 가져왔을 경우에는 테이블 이름에서 오른쪽 단추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특징은 두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 관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둘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필드예요. 1번, 2번, 3번, 4번 차례대로 표시하고 싶은 필드를 표시하는 건데 1번은 소속 지정 코드입니다. 자, 소속 지정 코드는 두 군데가 있잖아요.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기왕이면 이 기본 키가 있는 소속 지정 코드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이렇게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더블 클릭해서 첫 번째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점명이고요. 자, 세 번째는 판매 수량 평균입니다. 일단 판매 수량을 넣을게요. 네 번째는 전속 연도인데 전속 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속 연도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직접 만드실 거고요. 지금 넣어도 되고 나중에 넣어도 되고. 자, 그러면 판매 수량 평균을 한번 볼게요. 판매 수량이라고 한 게 아니라 평균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리본 메뉴의 요약입니다. 자, 요약을 누르는 순간 세 번째에 묶는 방법이라고 나오거든요. 묶는 방법을 누르면 함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평균. 자, 일단 여기 세 개의 필드를 만들었는데 쿼리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누르면 자, 1번, 2번, 3번 나오고 이거는 열이 좁으니까 넓힐게요. 이름이 다르죠. 판매 수량의 평균, 여기는 판매 수량 평균. 이름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 보기. 자, 판매 수량이라고 나왔는데 이 평균이라는 함수를 주시면 자동으로 저런 이름이 붙습니다. 자, 판매 수량은 필드죠.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 적고 싶은, 표시하고 싶은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콜론을 합니다. 콜론을 주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이 보여질 이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수량 평균이라고 잘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속 연도를 넣어 볼까요? 자, 네 번째 칸에 존속 연도는 좀 칸을 조금 넓게 볼게요. 그냥 작아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잘 보이라고. 앞에서 판매 수량 평균처럼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름은 전속 연도고 콜론을 하시고요. 그 오른쪽에 필드라든지 함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date diff date different라고 해서 어떤 차이를 표시하는 건데요. 가로를 딱 여시면 형식을 먼저 줄 거예요. 형식.
자, 형식. 여기 보면 존속 연도에 대해서 제가 식을 적어 놨는데, 연도다 그러면 Y, 월이다 그러면 M을 쓰겠죠. 그래서 연도를 할 건데요. 큰 따옴표 하시고 연도 Y를 4개 하십니다. 큰 따옴표, 쉼표. 그러면 날짜 1은 어떤 걸 할까요? 바로 창립일, 창립일로 하겠습니다. 창립일은 여기 필드죠. 필드는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쉼표. 그러면 날짜 2는 오늘 날짜, 현재 날짜, 바로 데이트를 쓸게요. 가로 열고 닫고 한 번 더 닫아야 되겠죠. 마지막 디퍼런트를 닫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또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 전속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판매 수량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고 상위 5개. 그래서 지금 5개만 나온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디자인 보기고 여기에는 이제 정렬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기준이 되는 판매 수량 평균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위 5개는 어딨냐면 아래쪽에 있는 필드 속성이 아니라 자, 오른쪽에 있는 또 속성이 있잖아요. 선택 유형이 필드 속성인데요. 여기 테이블 표시가 되는 영역을 딱 누르면 선택 영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쿼리 속성이라고 바뀌었죠. 쿼리 속성, 더 높은 단계에 있는 대상입니다. 쿼리 속성에서 여기 상위 값을 주시면 돼요. 모두가 아니라 5라고 할 건데 혹시 백분율로 해야 된다면 백분율도 선택 가능합니다. 자, 상위 5개는 쿼리 속성에서 해야 됩니다. 실행 결과를 한번 볼게요. 됐나요? 그죠? 5개 나왔고 판매 수량 평균 나왔고 존속 연도가 나왔는데요. 존속 연도는 기준 일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니까 요거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데이터는 맞잖아요. 그죠? 예,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쿼리는 디자인과 데이터 시트 보기를 좀 번갈아 가시면서 결과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면 예, 저장을 누르거나 혹은 닫기를 하면서 저장 이름을 주시면 돼요. 평균 쿼리였죠. 평균 쿼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쿼리에 평균 쿼리가 만들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폼이나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닫기 할게요. 2번 매크로 만들겠습니다. 자, 2번 매크로의 이름은 제품별 판매 현황이고요. 뭐, 2개의 테이블을 이용하겠다. 일단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갈게요. 원본은 제품이랑 판매를 이용할 거고요.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에 각각의 항목을 선택할게요. 제품명, 판매 단가, 자, 판매 수량이 여기 있습니다. 판매 수량, 판매 금액은 또 없네요. 자, 네 번째 있는 판매 금액은 또 이 공식대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판매 수량의 합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뭐였죠? 요약. 자, 요약을 누르면은 묶는 방법을 통해서 예, 합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칸에는 판매 금액 총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판매 총액 총계 콜론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 판매 단가 있고요. 판매 수량 있죠. 그래서 필드 이름은 그대로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라고 적으면 대괄호가 자연스럽게 붙으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판매 총액 총계는 과연 합계로 묶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거죠. 잘 모르겠죠. 그러면 한번 데이터 시트를 보기를 했을 때 동일한 제품명 가죽 잠바가 똑같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는 안 묶었다, 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 총액도 묶어야 되겠구나. 합계, 총계니까 합계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또 데이터 시트 보기 했을 때 가죽 잠바가 아까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로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로 묶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묶어야 되는 게 맞구나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했던 1번 컬이랑 똑같은데요. 특이한 점은 제품명을 입력받아서 그 입력받은 제품명만 보여준답니다. 요거를 첫 번째 그림처럼 매개 변수 컬이라고 합니다. 어떤 입력값을 받아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반바지라고 입력했더니 반바지에 대한 자료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제품명을 입력받는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할게요. 그러면 필드 중에서 입력받아야 되는 게 제품명이죠. 제품명에 조건이라는 곳에다가 이 메시지 박스에 있는 글자를 적을 건데요. 그대로 적으면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대괄호, 대괄호를 해서 그 메시지를 적어 주시는데요. 뭐 있는 그대로 적어 주시겠지만 절대로 마침표가 들어가진 않아요. 마침표를 적으면 얘가 인식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마침표는 절대로 없을 거니까 있는 그대로 적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 시트 보기 했을 때 똑같이 나오죠. 반바지라고 적었더니 반바지에 대해서 결과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개 변수 컬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닫으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제품별 판매 현황이라고 되었습니다. 자, 문제 3번 할게요. 판매 안 된 제품이라는 쿼리를 만들어야 되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품 테이블, 판매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 코드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판매 단가는 얼마 이상의 레코드만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다?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품이랑 판매를 둘 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제품 테이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제품들이 있고요. 판매를 더블 클릭하면 판매를 했어요. 자, 제품에서 반바지, 청바지가 있는데 이걸 팔았는데 지금 반바지, 청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제품 코드요. 제품 코드를 보면 제품 코드를 여기 있네요. 제품 코드를 보면 이제 판매가 되었나 안 되었나라는 게 이제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지금 16가지 종류가 있는데 판매가 되지 않은 거. 그러면 두 개에서 일치하지 않는 걸 찾는다는 거죠. 두 개에서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불일치 검색 컬이라고 불러요. 두 테이블 간에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보여달라. 제품에는 있는데 판매가 되지 않은 걸 보여달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일단은 모두 닫기를 누를 거고요. 우리 불일치 검색 쿼리는 마법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쿼리 마법사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불일치 검색.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다. 두 테이블 간에 일치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자료를 표시하세요가 되는 거죠.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는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의 레코드에 쿼리 결과에 넣으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에 넣는 거는 제품 아닙니까? 그죠? 제품 다음 그러면 어떤 테이블이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 다음 그러면 두 테이블 간에는 공통적인 게 있었죠. 제품명은 아니었어요. 바로 제품 코드. 제품 코드를 받고 문제지도 이렇게 제품 코드에 대한 힌트를 줬네요. 다음 자 선택한 필드 여기 제품 코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씩 할 때는 더블 클릭하시고요. 모두가 다 포함되면은 요 두 번째 화살표를 누르면 모두가 들어갑니다. 다음 누를게요. 자, 쿼리 이름이 요거잖아요. 판매 안 된 제품 이라고 하고 마침을 누르면 이 네 가지는 안 팔렸나 봅니다. 제품에는 있는데 판매가 되지 않은 거죠. 자, 거기에서 판매 단가가 3만 원 이상인 것만 표시할게요. 판매 단가가 3만 원 이상인 레코드만 표시하기 위해서
디자인 보기. 자, 판매 단가의 조건이고요. 여기 조건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3만 이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즈널이라고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법사를 하고 오면은 이즈널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볼게요. 아까는 4개가 나왔는데 지금은 판매 단가가 3만원 이상인 2개만 나왔습니다.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로 했습니다. 4번 납품하지 않은 거래처 쿼리를 작성해 볼게요. 자, 여기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라고 나옵니다. 위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불일치 검색일 텐데 마법사로 만들 수 있을까? 안 돼요. 여기 보면 not 명령어. 좀 전에 마법사로 했을 경우에는 is null 이라는 이제 명령어가 보였잖아요. 여기서는 not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쿼리 디자인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오시고요. 이때는 제품 납품 내역과 거래처가 있는데 둘 다를 표시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결과로 표시해야 될 거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처음 해보니까 제품 납품 내역도 열어보고 거래처도 열어봤을 때 이 결과에 표시해야 될 게 이 거래처가 가장 맞지 않나요? 제품 납품 내역은 없잖아요. 뭐 거래처 코드는 있지만 지역이라든지 대표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처를 결과로 표시해야 되는 거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봤고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거래처만 한 개만 표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품 납품 내역까지 하시게 되면 희한하게도 결과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표시할 거래처만 하시고요. 더블 클릭 거래처명 거래처명 없는데 보니까 지역에는 거래처명 왼쪽에서 두 번째 문자 레프트를 사용할 거니까 일단 거래처명 보내시고요. 마지막에 대표자 보냈고요. 거래처명은 레프 지역이라는 이제 이름 콜론 주시고요. 왼쪽이라는 레프트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거래처명 뒤에 쉼표 2 네, 두 글자라고 딱 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니까 지역으로 바뀌었고 쪼록쪼록쪼록 다 나왔는데 48개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거래처 코드를 한 거고요. 존재하지 않는 not인이라는 명령어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3개 중에 어떤 걸 명령어로 쓰면 좋을까 했더니 제품 납품 내역에서 공통적으로 썼던 게 거래처 코드였죠. 거래처 코드를 가지고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래처 코드의 조건에다가 not인이라는 명령을 쓸 건데 이것도 여러분 잘 보이라고 제가 칸을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not in의 반대인 거지. 가로 여시고요. select 문을 쓸 겁니다. select. 자, 우리가 예전에 필터, 레코드 소스라는 걸로 필터할 때는 와일드 카드를 썼잖아요. 모든 항목이라고. 여기는 그러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거래처 코드라고 꼭 항목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되고요. from 누구 거래처 말고 요거 제품 납품 내역 관계가 되어 있는 테이블이죠. 제품 납품 내역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 닫아 주시면 됩니다. 거래처 코드로 서로 불일치를 검색할 거고 조건 항목에다가 not 띄우고 in 가로 속에 select from 그래서 거래처 코드 필드고요. 제품 납품 내역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제품 납품 내역의 거래처 코드랑 일치하지 않는 걸 선택해 보세요. 이런 뜻인 거죠. 확인해 볼게요. 했더니 이렇게 3개 나왔습니다. 예, 괜찮죠? 예, 이거는 not인이라는 명령어 때문에 디자인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는 거래처. 요거는 아까 잘못 나온 거니까 닫을게요.